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제경제학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진짜 경제 탐정이 된 기분으로 한번 가보죠.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. 바로 외환 위기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. 완전 흥미진진할 거니까 기대하세요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제경제학이요. 이게 진짜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. 무역, 환율, 국제금융, 조각들이 엄청 많죠? 오늘 우리가 딱 맞춰볼 조각이 바로 외환위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조각 하나를 제대로 딱 맞추면 이 복잡한 퍼즐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의 수사 계획을 한번 볼까요? 일단 외환위기, 너 정체가 뭐냐? 기본부터 딱 잡고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사건 현장에 꼭 나타나는 용의자들이 있거든요. 그 4명의 얼굴을 한번 쫙 스캔해 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사건 파일이죠. 1997년 아시아로 날아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결정적인 증거, 그래프도 뜯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뭘 해야 할지, 그 방어막을 어떻게 칠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? 자, 외환 위기.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?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정의하고 가죠. 아주 쉽게 말해서요. 나라의 금고, 그러니까 나라의 지갑에 달러 같은 외국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. 그럼 당장 물건 수입해온 값도 못 내고 외국에서 빌려온 돈도 못 갚게 되겠죠? 이게 바로 국가 부도 사태, 비상사태라는 겁니다. 뭐랄까, 개인이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랑 비슷한데 이게 나라 전체에서 터지면 그 충격은 상상도 못할 정도죠. 자,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. 거의 모든 외환위기 사건 현장에는요, 신기하게도 맨날 나타나는 단골 용의자들이 있어요. 꼭 추리소설 같지 않아요? 지금부터 이 경제를 박살내는 주범들, 그 4명의 프로필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. 바로 정부의 정책 엇박자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막 돈을 풀어요. 이건 엑셀을 밟는 거죠. 그런데 동시에 환율은 딱 고정시켜 놓으려고 해요. 이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거거든요. 아니,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망가지죠. 경제도 똑같아요.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정책을 억지로 쓰다가 결국 시스템이 터져버리는 겁니다.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금융 시스템 자체의 허술함, 특히 미스매치라는 함정입니다.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통화 미스매치. 뭐냐면 은행이 이자 싸다고 달러로 돈을 빌려와서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원화로 빌려주는 거예요. 자, 근데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면 달러 값이 엄청 비싸지면 은행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원화를 벌어야 그 달러 빚을 갚을 수 있겠죠?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만기 미스매치. 이건 더 쉬워요. 1년만 쓰고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와서는 10년짜리 아파트 짓는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. 1년 뒤에 돈 갚을 날이 왔는데 아파트는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.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. 이 두 가지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그냥 순식간에 폭탄이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용의자. 이건 심리적인 건데요.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. 이 펭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펭귄들이 절벽 끝에서 막 망설이다가 용감한 한 놈이 딱 뛰어내리면 나머지가 와 하고 다 따라 뛰어내리잖아요. 투자자들도 똑같아요. 누가 저 나라 좀 위험한 것 같은데? 하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만 바보 될 수 없지 하면서 우르르 돈을 빼가요. 사실 그 나라 경제는 멀쩡했는데도 말이죠. 결국 이 공포심 자체가 진짜 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이걸 자기 실현적 위기라고 부릅니다. 무섭죠? 자,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용의자는 도덕적 해위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마치 게임할 때 무적 치트키를 쓴 거랑 똑같아요. 투자자들이 에이, 망해봤자 어차피 정부나 IMF 같은 데서 다 구해주겠지. 이런 배짱을 부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곳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결국 이 대담함이 쌓이고 쌓여서 위기의 내관을 터뜨리는 겁니다.
자, 지금까지 4명의 용의자들을 살펴봤습니다. 이론은 이제 충분해요. 그럼 이 녀석들이 실제로 어떻게 한 팀이 돼서 끔찍한 사건을 터뜨렸는지 실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. 바로 1997년 아시아입니다. 자, 보세요. 1997년 7월 태국에서 작은 불씨가 터집니다. 그런데 이 불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옆 나라로 번져요.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말이죠.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결국 그해 11월 우리 대한민국까지 덮치게 됩니다.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지금 세상은 금융으로 다 얽혀 있어서 한 나라의 위기가 절대로 그 나라만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줬죠. 그때 동아시아 국가들,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했어요.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막 성장률이 엄청났거든요.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죠.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바로 밑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4명의 용의자들이 전부 다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금융 감독을 허술했고 갚을 능력도 생각 안 하고 단기 외채를 마구 빌렸었고 설마 망하겠어?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죠. 폭풍 전야였던 거예요. 자,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진짜 증거를 한번 찾아보죠.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. 과연 데이터 속의 범인은 바로 너라고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, 스모킹 건이 있었을까요? 자,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. 박사님, 그럴듯한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진짜 데이터로도 그게 보이나요? 와,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. 그리고 제 대답은요? 네, 아주 명백하게 보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보죠.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집중해서 보세요. 여기 이 막대 그래프는 그냥 전체 빚의 양이에요. 이건 뭐 경제가 크면 늘어날 수도 있죠. 그런데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저기, 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전체 빚 중에서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돈, 즉 단기 외채의 비율이에요. 자, 보세요. 1980년대 초에 남미의 위기가 터지기 직전, 그리고 1997년 아시아 위기 터지기 직전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? 20%를 훌쩍 넘기면서 하늘로 치솟죠. 바로 이겁니다. 그냥 빚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. 이게 바로 위기의 경고등이었던 겁니다. 우리가 찾던 스모킹 건이죠. 자, 사건도 분석했고 범인도 찾았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마지막 임무가 남았죠.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. 미래를 지킬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. 자, 교과서에서는 4가지 방패를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잡았던 그 용의자들을 막기 위한 것들이에요. 첫째, 엑셀이랑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짓 하지 말자.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. 둘째, 통화 미스매치, 만기 미스매치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금융 시스템을 잘 감시하고 운영하자.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. 셋째, 우리 경제 체력에 맞는 환율 제도를 잘 고르자. 마지막으로 외국 자본이 갑자기 훅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열 때 아주 신중하게 열자. 이 4가지 방패만 튼튼하게 갖추고 있으면 웬만한 외부 충격은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경제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솔직히 국제경제학 어렵죠? 복잡하고 머리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. 근데요,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. 오늘 우리가 외환위기에 대해 하나 배웠잖아요. 이렇게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결국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손에 쥐는 거랑 똑같아요. 자,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탐험을 마칠까 합니다. 우리가 오늘 과거의 사건 파일을 샅샅이 뒤져봤잖아요. 과연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경제 폭풍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된 걸까요? 오늘 이 긴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던 단서는 뭐였나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